또 범상치 않은 거. 이번엔 뭐냐면은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별에서 다른 별로 우주선이 이제 어, 여행을 해요. 그럼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두 별 사이의 거리는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그 우주선이 한 별에서 다른 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되겠죠. 이거 아이고, 이거가 고유 시간이에요. 아니 고유 길이에요. 고유 길이. 고유 길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별 두 개는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응? 근데 우주선에서 보면은 어,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는 자기 속력 부위에다가 자기 도달하는 데 시간, 고유 시간. 근데 아까 그 뭐였어? 지상에서 봤을 때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크죠? 이거.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V 감마분의 델타 T 이걸 얻었어요. 그럼 이제 둘을 나누면은 어, 고유 길이 나누기 감마. 그러니까 LP는 루트 1 빼기 C제곱 분의 V제곱. 그래서 LP보다 작죠. 그래서 길이가 줄어든다.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 참 묘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한 예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풀기 전에 꼽사리로 얘기를 하면 자, 원래는 이제 우리 3차원 공간이니까 원래는 그 가로축으로 원래는 x, y, z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가로축으로 그냥 1차원 x축으로 그냥 다루었어요. 그리고 세로축은 빛의 속력 c 곱하기 시간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입자가 여기 원점에 있다. 잘 보이질 않네. 입자가 원점에 있다. 그러면은 입자의 속력은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를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로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빨간색이 빛의 속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가는 경우에 직선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로축이 x축 1차원이니까 그렇지 만약 1차원이 아니라 뭐 2차원이다. 2차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꽃과 알콘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빛 원뿔이라고 부르고 빛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빛 원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속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이제 시공 스페이스 타임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꼽사리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그거하고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8강년 떨어진 시리우스별로 여행을 가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 보면은 이제 이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은 어, 고유 길이가 8강년, 광년을 보통 이제 light year, LY라고 쓰죠. 그래서 자, 지구에서 보면은 요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 거리 나누기 우주선의 속력. 그래서 8강년을 0.8C, 그러니까 빛의 속력의 80%에 해당되는,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무려 시리우스 별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10년이 걸립니다. 2열. 자, 그러면 우주선은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별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두 별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보다 짧아 보입니다. 아이고, 짧아 보이니까 곱해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그래서 고유 길이 8강년에다가 루트 1 빼기 속력이 빛의 속력의 80% 0.8. 그래서 제곱 계산해 보면은 우주선에서 보면은 시리우스 별까지 거리가 4.8강년으로 짧아져 보여요. 그러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델타 T가 헷갈리네. 요건 지구에서 본 시간이고 우주선에서 보면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길이를 이제 우주선의 속력으로 나누면 되니까 4.8강년을 0.8C로 나누면은 6년 걸리죠. 네, 좀 더 낫죠. 그래서 4년 더 줄었네. 뭐 참 좋긴 한데 일단 기술적으로 빛의 속력의 80%나 되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10년이든 6년이든 4년 더 줄었지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냉동 수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우주선 안에서 이런 시간 우주선에서 보면은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 그게 그냥 엉터리 설정은 아니란 얘기죠. 한 문제 더 하도록 하죠. 자, 헛간에다가 이제 막대를 들고 헛간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 아주 유명한 역설인데, 물론 이제 쌍둥이 역설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쌍둥이 역설인지 뭐냐면은, 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이제 우주선을 태워서 보낸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 보면은 지구에 있는 쌍둥이가 보면은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우주선 시계가, 우주선에서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우주선에 타고 있는 그 형제가 젊겠죠. 반대로 우주선에서 보면은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제 움직이는 걸로 생각되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제대로고 지구에 있는 그 형제가 시간이 천천히 가서 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쌍둥이 역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범위를 넘어가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주선이 되돌아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등속 운동이 아니죠. 등속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영역이 아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인데 아무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등속 운동 안 하니까 지구에 있는 형제는 쌍둥이 형제는 확실히 정지해 있는 거고 우주선에 있는 쌍둥이 형제는 확실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주선에 있는 쌍둥이 형제가 시간이 천천히 가서 더 젊어요. 그래서 쌍둥이 역설은 그렇게 해결하거든요. 자, 그것과 더불어 또 이제 유명한 역설, 지금처럼 그 막대를 들고 헛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헛간에 있는 그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막대의 길이가 짧아 보이겠죠. 막대, 폴. 그래서 그 고유 길이에다가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을 곱해주면 되는데 고유 길이가 지금 15m 그리고 빛의 속력의 75% 0.75의 속력으로 뛰어간대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9.9m가 나와요. 그러면 막대를 들고 뛰어가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헛간, 반 얘가 줄어들어 보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헛간의 길이가 10m 그런데 그러니까 9.9m 그러니까 헛간의 길이 그 10m보다 막대의 길이가 짧으니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예, 헛간 안에 막대가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 운동하는 관측자가 보면은 헛간이 짧아져 가지고 헛간의 길이가 계산해 보면은 6.6m가 나와요. 그러면은 막대의 길이인 15m보다 짧잖아요. 이러면은 헛간 안에 막대가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정지에 있는 관측자 보면은 헛간 안에 막대가 다 들어온다 그러고 운동하는 관측자 보면은 안 그렇대요. 자, 이런 아주 이것도 꽤 유명한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역설 패러독스인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꼽사리로 봤던 그 시공 그래프 그거를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먼저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헛간의 앞문이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원점에 있죠. 헛간의 뒷문이 이제 헛간이 폭이 10m니까 뒷문은 이제 1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계속 그 좌표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막대는 안 그렇죠. 막대는 먼저 막대의 앞쪽 끝이 막대의 앞쪽 끝이 헛간 앞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빛의 속력보다는 느려요. 0.75C, 빛의 속력이 75%니까 빛의 속력이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각도로 치면은 45도 각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만일에 2차원이면 이런 그 빛 원뿔 안에 빛 원뿔이 약간 좀 대칭이 아니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신경 쓰이니까 반대쪽으로 45도 이렇게 비던뿔 안에. 자, 그래서 막대 앞쪽 끝은 이 시공 그래프상에서 이런 그 기울기가 0.75의 역수인 그런 직선이 되고 원점을 지나고, 막대 뒤쪽 끝은 이제 이거 사실은 여기가 지금 딱 보면 마이너스 10처럼 보이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여기가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그리고 지워버렸지만 마이너스 9.9예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막대의 길이가 9.9m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역시 기울기가 0.75의 역수인 이런 직선이 얻어져요. 그래가지고 막대의 앞쪽 끝이 헛간의 뒷문에 도착할 때하고 막대의 뒤쪽 끝이 헛간의 앞문에 도착할 때가 서로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구해보면은 막대의 길이가 9.9m, 막대의 속력이 0.75c니까 그래서 막대의 뒤쪽 끝이 그 헛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 이 시간이 13.2 나누기 빛의 속력 C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막대는 헛간 안에 잘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막대 들고 뛰어가는,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제 막대의 이제 앞쪽 끝을 원점이라고 잡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막대가 정지해 있고 헛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 앞쪽은 계속 원점에 있고, 그리고 막대의 길이가 15m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m입니다. 좌표가. 그래서 막대 뒤쪽 끝은 계속 마이너스 15m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요. 그럼 헛간의 앞문은, 그래서 헛간 앞문하고 막대 앞쪽 끝이 처음에 만났고, 그러니까 막대 들고 뛰어가는 경우에는, 뛰어간다니까 말 이상하네. 그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헛간이 다가오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0.75의 역수인 이런 직선이, 그 헛간의 앞문은 이러한 그 시공 그래프 상에서 이런 직선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빛의 속력, 그러니까 45도보다는 커야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빛 원뿔이 이런 식으로 돼요. 또 반대쪽 끝이 또 마음에 안 드네. 반대쪽 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꾸 거슬려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헛간의 뒷문은 아까 마이너스 6.6m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6m.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헛간이 짧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요시가 그러니까 막대의 앞쪽 끝에 그 헛간의 뒷문을 나가는 순간 그럼 이거는 6.6 나누기 0.75씩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C분의 8.8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 뒤쪽 끝 그러니까 요 시간 얘는 15 나누기 0.75C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0 나누기 C 그래서 막대 앞쪽 끝 통과하고 나서 그 후에 막대의 앞쪽 끝이 헛간의 뒷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후에 막대의 뒤쪽 끝이 헛간의 앞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순 없이 잘 통과합니다. 잘 통과해요. 그래서 뭐랄까 정지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막대의 그 앞쪽 끝이 헛간의 뒷문에 도착할 때하고 막대의 뒤쪽 끝이 헛간의 앞문에 도착하는 게 이게 서로 동시에요. 동시. 근데 얘는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역설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대의 앞쪽 끝이 헛간의 뒷문, 막대의 뒤쪽 끝이 헛간의 앞문에 도착하는 게 누가 봐도 동시라면은 그러면은 이 막대가 헛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헛간이 그 운동하는 관측자는 자기가 멈춰 있고 헛간이 접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이상한데 그렇게 관측하는데 막대에 비해서 헛간이 그 길이가 짧아져요. 그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생각하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상대성 이론의 역설은 이렇게 그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뭐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 예제로 갖고 들어왔는데 동시성의 상대성까지 같이 이제 곁들여야 되는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어렵습니다. 자, 그만 이제 지나갑시다. 그 외에도 요상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있는데 먼저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는 이제 그 고전적으로는 관측자가 가만히 있고 그 파동이 발생하는 원천, 파원이 움직이는 경우 또는 반대로 파원이 가만히 있고 관측자가 움직이는 경우 공식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고전적으로는. 근데 상대론적인 경우에는 관측자가 움직이는 건지 파원이 움직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만의 상대 속도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식도
좀 달라집니다. 고전적으로는 뭐 F 프라임은 V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VS 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VO F 뭐 이딴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VS는 파원의 속도고 VO는 관측자의 속도. 이게 이제 고전적인 경우는 이렇죠. 고전적으로는 이렇죠. 근데 이제 상대론적으로는 파원의 속도하고 관측자의 속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고전적으로는 얘네가 이렇게 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럴 때 도플러 효과가 관측이 되거든요. 이게 뭐 파원이고 얘가 관측자라고 하면. 그런데 상대론적으로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도, 뭐 헷갈리니까 뭐 하나는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뭐 의미 없지만.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평행하게 움직일 때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는데, 상대론적으로는 수직으로 움직일 때도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래요. 아주 개신기하죠. 자, 뭐 이런 거 유도하고 그러는 거는 넘나 수준을 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속도에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아주 직관적이지 못한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게 로렌츠 변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갈릴레이, 그러니까 맨 앞에서 말했던 갈릴레이 변환과 마찬가지로, 자, 좌표계 S는 정지에 있다고 치고 좌표계 S 프라임은 등속 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x, 그 다음에 S 프라임, 좌표계 S 프라임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x 프라임. 근데 이제 둘이 처음에는 이제 원점이 같이 있었다가 이제 S 프라임이, 좌표계 S 프라임이 좌표계 S에 대해서 V의 속력으로 움직이죠. 그럼 시간 t가 경과했으니까 그 원점 간의 거리가 vt.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그냥 x 프라임은 x-vt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뀐다. 감마가 곱해야 돼요. 그리고 y좌표 똑같고 z좌표 똑같고, 그건 갈릴레이 변환과 똑같죠. 그리고 갈릴레이 변환에서는 시간도 일정했잖아요. 이게 우리 직관으로 그래요. 어때요? 상식적이죠.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도 달라진다.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를 이제 로렌츠 변환식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미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분자 dx 프라임은 감마 dx 마이너스 v dt, 분모 dt 프라임은 감마 dt 마이너스 c제곱분의 v dx. 그래서 여차여차 계산해 보면은 단순히 앞에 차의 속력에서 내 차의 속력을 빼는 게 아니에요. 분모에 이렇게 분모가 1이 아니고 c제곱분의 서로의 속력을 곱한 거, 요런 항이 추가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상대로적인 속도 합성 공식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요런 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좁은 시야를 확 깨뜨린, 예, 그런 정말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 이용하면은 그냥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뭐 동시성의 상대성, 응?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플러 효과도 설명할 수 있고, 물론 수준을 많이 넘는 얘기고. 그래서 한번 맛만 봅시다. 예제로. 자,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x 프라임이 x-vt, 요게 이제 고전적인 갈릴레이 변환식이고, 감마를 곱하면 로렌츠 변환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감마 t-c제곱분의 vx, 요건데 이걸 이제 차이 형태, 그러니까 델타 x 프라임은 감마 델타 x 마이너스 v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고, 델타 t 프라임은 감마 델타 t 마이너스 c제곱분의 v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A, 기준틀 S 프라임에서 동시라고 해요. 그러면 델타 T 프라임이 0인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다르다고 해요. 그러면은 기준틀 S, 좌표계 S에서는 델타 T는 감마, 사실 이게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연립해서 안 풀어도 되는 게 기준틀 S가 정지해 있고 기준틀 S 프라임의 V를 움직인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기준틀 S 프라임은 정지해 있고 기준틀 S가 마이너스 V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립 안 해도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 델타 X가 된다는 거를, X 프라임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델타 T 프라임만 0이라고 했지 델타 X 프라임은 0이 아니라고 했죠. 감마 C제곱분의 V 델타 X 프라임, 그러니까 이거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한 관측자가 보면은 동시인 사건이 다른 관측자가 보면은 동시가 아니다. 만일에 두 이치까지 같으면 그때는 동시예요. 그러니까 한 좌표계에서
두 사건이 있는데 시간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다. 그러면 모든 좌표계에서 그건 다 동시에요. 하지만 뭐 위치가 다르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B. 예,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거를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틀 S'에서 어, 어, 위치가 똑같다고 그러고 시간은 다르다고 합시다. 그게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기준틀 S에서는 아까처럼 델타 T는 감마, 델타 T 프라임 플러스 C제곱분의 V 델타 X 프라임. 그런데 이번에는 델타 X 프라임이 0이죠. 이제 근데 여기다 이제 델타 T 프라임 대신에 고유 시간을 대입해요. 그러면 감마 델타 P. 그러니까 고유 시간보다 더 길어졌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예, 이걸 보였습니다. 어렵죠. 예, 로렌츠 변화식 이용하면은 동시성의 상대성,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든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런 거를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신은 어렵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문제는 마무리 짓겠고요.